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형 유사 기출문제 해서 1회입니다. 근데 보시니까 여기 기출문제면 기출문제지 그냥 유사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출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시험에 대비해서 기출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접하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확보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확보가 안 되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로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만든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18페이지 유사 기출문제 풀이 1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부터 하나씩 읽어보죠. 아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수행한 결과, 화면 이용을 바탕으로 문제지에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통계 패키지죠. SPSS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답안을 시험지에다가 그대로 이기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점입니다. 필답형이 60점, 작업형이 40점. 그죠? 자, 소수점 4자리까지 반올림해라. 항상 4자리는 아니에요. 3자리일 수도 있고 뭐 2자리일 수도 있고.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제 보시면은 주어진 데이터는 남녀 389명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에 따른 식품 유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데이터 파일은 지급받은 디스켓에 1회 유사 기출문제 txt.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장자가 txt라는 것은, 그죠? 확장자가 txt라는 것은, 자, 무슨 말이에요?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죠. 텍스트. 엑셀도 아니고 SPSS 파일도 아니에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바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형태로 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되었고 데이터 파일의 코딩 가이드와 데이터 입력 형태는 표 1과 2와 같다. 여기서 데이터 파일의 코딩 가이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이 코딩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니까 코딩 가이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변인과 변인, 변수와 변수 사이에는 동일한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다. 그죠?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 불러올 때 동일한 스페이스. 그죠? 이걸 선택해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자, 모든 문항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9 혹은 99 또는 999로 입력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9나 99나 999로 입력이 되어 있대요. 어느 부분에 설문지에 빠뜨려 있는 응답자가 설문지에서 응답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응답이 빠뜨려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9라고 한 자리 숫자면 9라고 입력하고 두 자리 숫자면 99라고 입력하고 세 자리 숫자면 999라고 입력을 했다. 그럼 왜 이렇게 입력을 하느냐? 물론 입력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 처리는 가능합니다. 결측치 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9, 99, 999라고 입력하는 이유는 설문지를 코딩할 때 응답자가 그죠? 정말로 무응답을 해서 빠뜨린 건지 아니면 코딩을 하는 코딩 담당자 그죠? 설문지를 받아와서 엑셀이나 SPSS나 텍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텍스트 그 문서 편집기 같은 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빠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라고 입력되어 있거나 99 또는 999라고 입력되어 있으면 응답자가 무응답한 게 확실하죠. 근데 빈칸으로 있으면 설문지가 비어서 빈칸일 수도 있고 코딩을 하는 담당자가 빠뜨리고 숫자를 안 넣어서 그죠? 코딩을 안 해가지고 그 빈칸으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새 99나 9나 999로 입력하는 이유는 자, 이 부분은 응답자가 빠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9, 99, 999로 입력을 해서 자, 응답자가 빠뜨렸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각각 문항들에 대해서 무응답을 결측치 처리한 후에 자, 분석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결측치 처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의 특성을 이걸 보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변인명, 변수 이름이 있고요. 변인에 대한 설명. 그죠? 그 다음에 컬럼 수, 그 다음에 변수 값의 설명이다라고 했는데 컬럼 수는 일련 번호가 3자리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1에서부터 100의 자리까지 있으니까 3자리. 그 다음에 성별은 하나, 그죠? 1이나 2, 한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연령도 19세에서 48세까지니까 2자리. 그 다음에 교육기간도 자 11세에서 20세까지니까 2자리. 그죠? 그 다음에 지역도 한 자리. 그 다음에 수입은 3자리. 646만 원까지잖아요. 3자리. 그 다음에 중식료, 양식료, 일식료에 대한 만족도 해서 만족, 보통, 불만족해서 한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자리는 9, 그죠? 무응답의 경우 3자리는 999.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자리는 9, 2자리 99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디스켓에 수록된 자료의 입력 형태. 이것은 뭐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 파일의 코딩 가이드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기초 작업으로 자료 불러오기를 해야 되겠죠. 자, 본 유사 기출 문제에서는 동일한 스페이스로 구성된 텍스트 파일을 제공한다라고 했죠. 제공된 SPSS 스태티스틱스로 불러오기를 수행해서 파일을 열어라. 가장 먼저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텍스트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우선은 책의 내용을 한번 쭉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 SPSS로 수행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형 이론에서 수업을 했던 것처럼 기출 문제도 그런 형태로 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수행을 해서 그죠? 빈칸 그 실제로 시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공된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회 유사 기출문제 txt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의 유형을 텍스트로 정해주고 자, 유사 기출문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열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 중에 1단계가 처음 열리죠? 처음에 아니요. 자, 파일에 사전 정의된 형식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요 하면 되고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자, 2단계죠.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분자에 의해서 동일한 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스페이스. 고정 너비로 배열되어 있다는 우리가 앞에서 그 이론에서 봤죠. 고정 너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대부분이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쉼표, 탭. 그러니까 동일한 동일한 띄어쓰기 여기서 보시면은 교재에 218페이지 보시면 동일한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이것도 탭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뭐 구분자에 의한 배열, 그다음에 변수 이름의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여기 변수 보기 나와 있죠? 파일 보기. 그러면 변수 이름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도요. 제가 이제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처음 문제니까. 케이스 여기서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그죠? 첫 번째 줄에 있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줄은 변수 이름이고 두 번째 줄에 자, 첫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자들이 응답한 내용이 두 번째 줄부터 있죠. 그래서 2라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케이스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각 줄은 케이스다. 맞죠? 자,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올까요? 모든 케이스를 다 불러오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4단계에서 창에서 탭으로 변수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그 띄어쓰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동일한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동일한 스페이스. 동일한 스페이스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동일한 띄어쓰기의 스페이스니까 탭과 같아요. 그래서 탭이라고 한 거고요. 변수 사이는 어떤 구분자를 사용합니까? 해서 탭을 선택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보면 이 형태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가지런하게 변수가 그 케이스들이 불러온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탭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가져오기 6단계에 5단계. 여기서 이제 변수명들을 바꿔줘도 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이미 변수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선택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다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가져오기 6단계 중에 6단계예요. 다른 파일로 저장하겠느냐? 아니요. 그 다음 명령문을 붙여 넣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마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사 기출문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일을 불러오면 끝나는 게 아니죠. 파일을 불러왔으면 그 다음에 변수 보기 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레이블, 그 다음에 값 지정, 그 다음에 결측치에 대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죠? 이거는 어디를 보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에 나와 있던 데이터 파일의 코딩 가이드를 보면서 해야 돼요.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SPSS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데이터 기출문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사 기출문제에서 텍스트 파일 선택하고요. 그래서 1회 유사 기출문제 텍스트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 기출문제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니까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중 1단계가 이렇게 열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텍스트 파일에 사전 정의된 형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요 했고요. 그 다음에 구분자에 의한 구분, 그래서 동일한 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탭과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1번 여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파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줄에 있잖아요. 첫 번째 1. 그죠?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변수명, 두 번째 줄에 케이스가 있고요.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올까요? 모든 케이스 다 응답자들이 응답한 내용 전부 다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 그 다음에 자, 변수 사이는 어떤 구분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죠? 체크해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탭에 동일한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탭에 지정해 주시고요. 다음. 그다음에 데이터 미리 보기 상자에 선택된 변수 양식인데 변수 이름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이미 변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다음. 제가 뭐 여러 가지 주저리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다음 계속 하면 돼요. 그죠? 모르겠으면 그냥 다음 해서 마침하면 이렇게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을 불러왔다. 자, 그러면 변수 보기 탭으로 가서 여기서 레이블 값, 결칙값을 입력을 해줘야 물론 이거 입력하지 않아도 데이터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결칙값은 빼고 이건 입력하지 않아도. 근데 여기를 입력해 놔야 나중에 분석한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저장해 주세요. 1년 번호. 여기는 자, 1년 번호. 그죠? 그 다음에 젠더는 성별. 그죠? 그 다음에 연령. 자, 교재에 218페이지 보시면 데이터 파일의 코딩 가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코딩 가이드를 보면서 자, 그대로 입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기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코딩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전은 지역이에요. 지역. 또는 뭐 거주 지역이라고. 자, 레이블에 입력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 입력하는 거예요. 코딩 가이드가 있고 이 코딩 가이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레이블은 아이디, 그죠? 1년 번호구나. 그 다음에 리즌은 거주 지역이구나 또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거주 지역이라고 입력해도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은 월 수입이구나. 그죠? 자, 수입이라고 해도 되고 제가 이제 풀이 과정에서 월 수입이라고 입력했으니까 월 수입이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중식류, 만족도, 그다음에 양식류, 그다음에 일식류. 그죠?
이렇게 레이블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값이에요. 아이디는 세 자리 숫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젠더 성별은 그죠?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누르시고요. 1에다가 남자. (2)에다가 여자. 확인. 그죠? 그래서 1은 남자, 1은 여자다라는 것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령도 뭐 굳이 입력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간도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지역은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지역은. 그래서 지역은 자, 첫 번째 1 대도시. (2는) 중소도시. (3은) 읍면 지역이네요. 그 다음에 수입도 뭐 입력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Q1에서부터 Q3까지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은 만족이다. 보통. 자, 3은 불만족.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그러면 복사해서요. 나머지는 같으니까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죠? 붙여넣기. 그럼 똑같이 여기에 다 입력이 됐어요. 이런 만족도가 아닌데 만족인데 만족도라고 했네요. 만족. 보통 불만족. 확인.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고쳐줘야 되겠네요. 확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풀이를 위한 전 단계, 준비 단계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측치에 대한 입력. 결측값을 입력 안 했네요. 결측값 입력해줘야 되죠. 자, 우선 보시면 코딩 가이드 해서요. 교육기간 보죠. 교육기간. 그러니까 자, 이산형 결집값이죠. 그래서 99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에 지역에 했어요. 지역. region 해가지고 여기도 이산형 결집값으로 9. 그 다음에 인컴 수입이죠. 수입에서 결집값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999. 그 다음에 나머지 중식류, 양식류, 일식류는 다 9잖아요. region 지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사해 가지고요.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죠? 일일이 해도 되고 지정해서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결집값 지정이 다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우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까지 먼저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이후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죠? 문제를 딱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데이터 불러오기. 그죠? 문제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죠.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왔으면 레이블, 그 다음에 값, 결측값을 우선 지정을 해주세요. 자, 뭘 보고? 데이터 파일의 코딩 가이드를 보고 여기에 대한 지정을 먼저 해주는 게 1순위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자,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보죠. 문제풀이.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교재의 224페이지예요. 자,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교육 기간과 수입이
평균값을 파악하고자 한다. 평균값이네요.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교육기간과 수입의 평균값이다. 변수별로 결집값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외해서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그래서 지역별 응답자 수, 평균 수입 이렇게 했네요. 자, 해설 보시면 분석에 앞서서 결집값을 제외하기 위해서 케이스 선택을 이용하고 거주 지역별 응답자의 교육 기간과 수입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을 이용하겠다. 그죠? 여기서 기술 통계량의 데이터 탐색이라는 부분. 평균값을 그냥 구하는 거니까 데이터 탐색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결집값을 제외한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으로 데이터와 케이스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그죠? 결집값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선택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지정을 해주고요. 조건식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 교육기간,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인컴 세 가지만 넣는데 원래 결집값이 있는 것은 Q1에서 Q3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Q1, Q2, Q3도 이 세 가지도 넣어주는 게 정확하게는 맞아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미리 보니까 이 세 가지에는 결집값이 없더라. 그죠? 빈칸이 없었어요. 9를 입력된 게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빼고 했어요. 넣고 하는 거나 이 세 가지를 넣고 9를 각각 다 그 결집 처리해 주는 거나 얘를 안 쓰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왜 안 썼느냐면 제가 데이터를 딱 보니까 데이터에 결집값이 없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그냥 결집값이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자, 조건식을 입력을 했는데 뒤에서는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2번 문제와 3번 문제에서는 모두 다 넣어가지고 조건식을 입력을 하거든요.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데이터에 결집값이 없는 건 빼고 결집값이 있는 것만 해가지고 자, 조건식을 입력해서 문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자,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필터 S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처리된 거, 맨 좌측의 번호에서 대각선으로 처리된 것은 얘는 결집값이 있어서 자,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과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1과 0으로. 빈칸이죠. 빈칸. 그래서 얘는 결집값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결집값 처리됐다. 숫자 보면 99가 있고 여기에 9가 있고 999가 있잖아요. 그죠? 모두 결집 처리되고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 처리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파일의 코딩 가이드를 보면서 자,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해준 후에 그 다음에 결집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218페이지 보시면 무응답을 결측치를 처리한 후라고 했으니까 결측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결측치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 기술 통계, 데이터 탐색으로 갔어요. 그죠? 분석에서 기술 통계, 데이터 탐색으로 가서 여기에서 자, 종속 변수로 교육 기간과 월 수입에 대한 평균, 그죠? 그다음에 요인으로 거주 지역별로 놨어요. 그래서 기술 통계를 선택하고요. 자, 그 값을 계산하면 바로 이러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서요. 우선 케이스 선택을 할게요. 케이스 선택. 뭐를 해야 돼요? 결측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결측치가 있는 부분들은 218페이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선택하고요. 조건식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218페이지의 파일의 코딩 가이드를 보시면 우선 가장 먼저 교육기간에 그죠? 무응답 99가 있었잖아요. 그럼 교육기간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교육기간. 그 다음에 얘는 무응답이 99잖아요. 그래서 99보다 작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99보다. 그래서 99. 그죠?
그러니까 99보다 작은 수만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는 99 이상이 되는 것, 99를 포함해서 99 이상이 되는 것들은 빼는 거죠. 그 다음에 and예요, and.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제 지역이죠. 거주 지역. 그래서 얘는 몇이에요? 9죠. 그래서 9. 그 다음에 또 and로 해요. 쉼표가 아니라 and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and. 그 다음에 인컴입니다. 월 수입. 얘는 몇이었어요? 999보다 작은 것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999 이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면 결측치로 빼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Q1, Q2, Q3는 제가 뺐습니다. 그죠? 왜 그랬느냐 보니까 데이터에 사실은 이렇게 하고 Q1 해서 얘도 9 그죠? and 자 Q2 9 그다음에 and 그다음에 Q3 9 이렇게 해야 돼요. 9 그죠? 여기까지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 파일을 보면 그죠? 데이터 파일을 보면 여기에 9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얘를 그냥 제가 빼고 자, 교육기관 그다음에 지역 수입만 가지고 자, 결측치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뒤에 다 넣는 거나 응답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고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결측 처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자, 1번 문제 풀이를 위해서 자, 풀이 과정을 진행을 했다. 1번 문제 224페이지 문제 보시니까 평균값과 수입을 채워 넣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필터 S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대각선으로 안 나왔죠? 이건 그 필터 S만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버전이 좀 업데이트 되면서 교재에 있는 버전하고 똑같은 버전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그 받은 프로그램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분석 자체에 전혀 이상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각선이 표시가 안 됐을 뿐, 그 다음에 여기에 필터 S 해가지고 결측치 처리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재하고 다른데? 라고 해서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같은 버전인데 최근에 다운받아서 이걸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약간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런가 보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탐색으로 갔어요. 데이터 탐색.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속 변수에다가 교육기간과 월 수입을 보냈죠. 자, 그다음에 월 수입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요인으로 거주 지역을 보냅니다. 거주 지역을 요인으로 보냈어요. 통계량에서 기술 통계, 그죠? 그래서 확인. 굉장히 늦게 나오네요. 그죠? 자, 조금 PC가 좀 늦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그래서 교육기관과 월 수입에서 나왔죠. 응답자 수들이 여기 93, 145, 137. 교재 보세요. 자, 227페이지 보시면 93, 145, 137 나와 있죠. 교육기간. 그다음에 평균 교육기간. 평균 교육 16.02. 그다음에 15.39. 그다음에 13.99. 그죠? 월 수입은 뭐 343.42. 그다음에 345.83. 그래서 309.84. 이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그죠? 제시한 값을 찾아가지고 이 시험지에다 옮겨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 이 결측처 분석을 한 후에 이 분석 값을 가지고 시험지에 빨리 찾아서 정답을 이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봐야 값이 어디에 있구나 이걸 확인해서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번의 첫 번째 문제를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거주 지역을 기존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인 N 거주 지역을 생성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거주 지역인 N 거주 지역. 그다음에 새로운 지역별로 월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 수준 0.05에서 검증해라. 그죠? P값이 0.05죠. 이거 P값 0.05를 기준으로 하니까 P값을 기준으로 검증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위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해라 라고 했는데, 가설 설정하는 것은, 자, 귀무가설은 항상 없다. 그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이 귀무가설이에요.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반대하는 게 이제 대립가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의 월 수입의 평균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월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월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 근데 규모가설은 제로잖아요. 그죠? 규모가설은 없다라고 하면 돼요. 없다. 근데 대립가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없다의 반대, 있다. 그죠? 자,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의 월 수입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설을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가설을 우선 정하고요. 가설이 맞느냐, 어떤 가설이 맞느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다음에 분석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가설은 설정을 했습니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의 월 수입에, 그죠? 월 수입에,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의 월 수입 평균에 또는 월 수입에 차이가 없다가 규모가설,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 또는 뭐 책에 보면, 책에다가 제가 정리한 것은 대도시 여부에 따라서,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대도시 여부에 따라서 월 수입 평균의 차이가 없다와 차이가 있다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한번 책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대도시 여부에 따라서 월 수입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 검정 통계량을 구해라 해서, 평균의 검정 통계량. 그죠? 도집단은 등분산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등분산을 갖는다고 가정했다. 등분산이 안 되면 사실은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등분산일 때 분석이 가능한 거니까. 다음에 대도시 여부에 따라서 월 수입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해라. 그래서 세 가지 문제네요. 2번 문제는 처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 두 번째, 평균의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 세 번째가, 자, 대도시 여부에 따라서 월 수입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 세 가지가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N 거주지역. 거주지역을 새롭게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거주지역, 리전을 새로운 N 리전으로 변수를 변환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코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통해서 자, 대도시는 대도시권,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중소도시권으로 해서 변경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변환해서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선택하시고요. 그죠? 여기에서 자, 리전을 숫자 변수, 출력 변수 이 부분으로 보내주신 후에 여기에다가 N 리전 대도시 여부라고 레이블을 써주고 변경을 누르면 여기에 N 리전이라는 새로운 변수명이 생기고요. 여기에 기존 값과 새로운 값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변경되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1은 1로, 대도시는 대도시로,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2로 중소도시권으로 다시 바뀌는 형태로 저장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egion과 new region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된다. 자, 분석 전에 변수 보기로 가서요. 여기서 변수에 대한 정의, 1은 대도시권, 2는 중소도시권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레이블은 대도시 여부라고 설정을 해줘요. 또다시 그 결측치 처리는 하지 않아도 돼. 이미 결측치 처리를 했고,
결측된 것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평균 비교해서 독립표본 T 검정으로 갑니다. 평균을 비교하는 건 뭐 했어요? T 검정이었죠? 표본이 자, 하나, 두 개까지는 T 검정. 3개 이상이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그죠? 자, 2번 검증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독립표본 T 검정으로 가야 돼요. 아니, 하나의 표본이 아니라 2개의 집단이죠. 2개의 집단을 가지고 한번 측정해서 자, 검토를 하니까 독립표본 T 검정이고요. 하나의 표본에서 2번 검증하는 것은 대응표본 T 검정이죠. 자, 여기서 자, 집단 1에는 여기서 집단 정의로 가는데 집단 1에는 1, 집단 2에는 2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해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집단 통계량, 그 다음에 표본, 독립표본 T 검정. 이걸 가지고 자, 주어진 문제의 표에다가 옮겨 적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대도시 여부에 따라서 월 수입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균 검정 통계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지금 대도시, 중소도시 해서 빈도수 평균 검정 통계량과 유의 확률, 그죠? 평균 검정 통계량을 구해라. 평균과 검정 통계량 이렇게 구했죠.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보통은 시험지에 이 표를 제시를 해줘요. 이 표를 채워라 라는 형태로 많이 시험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죠. 왜냐면 원하는 것만 시험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그대로 찾아가지고 이기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대도시 여부에 따라서 월 수입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검정하라라고 했는데 분석 결과 T값은 여기 있죠. T값. 그 다음에 P값 있어요. 자, 1.457, 그다음 P값은 0.146으로 모두 유의 수준을 벗어나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규모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대도시 여부에 따라서 월 수입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는 규모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리베니 통계량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건 뭐예요? 등분산 검증이에요. 등분산 검증. 그래서 유의 확률 0.11이라는 것은 두 집단이 등분산이다. 비슷하다. 성질이 유사하다. 그래서 자, 1집단과 2집단을 비교할 수 있다. 그죠? 규모가설의 채택. 그죠? 두 집단의 성질이 다르지 않다. 그죠?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분석이 더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분석을 했더니 규모가설이 채택이 됐다. 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분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환에서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먼저 해야 되죠. 자, 리전을 뉴 리전으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거주 지역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도시 여부라고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 값, 그 다음에 기존 값, 새로운 값을 선택을 해서 기존 값, 대도시는 그 다시 대도시권,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중소도시권,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은 자, 중소도시권, 그죠? 이 형태로 바꿨죠? 1은 1로, 2는 2로, 3은 2로.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계속하고 확인이죠, 확인. 자, 그러면 새로운 변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죠? 리전이라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새로운 지역 변수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분석으로 갑니다. 자, 평균 비교할 평균 비교. 근데 표본이 두 개니까 독립표본 T 검정이다. 그죠? 독립표본 T 검정. 자, 그다음에 검정 변수에는 월 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죠. 월 수입. 자, 집단별로 월 수입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집단 변수에는 new region이었어요. 대도시하고 새로 만든 거 있죠. 이것을 new region을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집단에 대한 정의해서 1집단은 1로, 2집단은 2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없다면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표본이 하나인 경우에는 한 번 측정하면 1표본 T 검정, 두 번 측정하면 대형 표본 T 검정, 표본이 2개 이상이면 독립 표본 T 검정. 그죠? 표본이 3개 이상이면 분산 분석을 한다라고 앞에서 봤었어요. 자, 어쨌든 T 검정에서 독립 표본 T 검정을 했더니 바로 이러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처럼 그죠? 그 표를 제가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자, 이렇게 자,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평균값과 검정 통계량을 이기해 주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좀 어렵겠네요. 설명하라 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연습들을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교육기관과 월 수입의 상관관계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교육기관과 월 수입의 상관관계. 자, 다음 원칙에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답란의 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했죠. 피어슨의 상관관계 개수를 구할 것,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는 문제 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해석해라 라고 했네요. 자, 교육기관과 월 수입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상관 분석을 실시해야 되죠. 상관 분석은 자, 이별량 상관 분석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별량 상관계수로 가서요. 교육기관과 월 수입을 변수로 보내주고 피어슨과 양측 검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옵션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다음에 대응별 결집값 제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 통계량과 상관관계 표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죠? 대각선으로 봐서 이 부분 월 수입과 교육기간 하나만 똑같아요. 접었을 때 똑같이 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수입과 교육기간을 비교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교육기간 월 수입, 교육기간 상관계수는 자 0.264. 그다음에 유의 확률은 자 0.000이네요. 그죠? 유의 확률은 0.000. 자, 분석 결과를 해석하시오 했는데 분석 결과 교육기간과 월 수입은 0.264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유의 확률도 0.000으로 0.05에 적합하므로 상관 분석의 결과가 유의하다. 이 이상은 없어요. 상관 분석은 그죠?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떤 기준은 없어요. 그냥 참고하는 자료예요. 아,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상관도는 이 정도구나. 그죠? 유의 확률이 이거니까 유의한 분석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정도예요. 어쨌든 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인 거죠. 자, 분석에서요. 상관 분석으로 가고요. 그죠? 그래서 이별량 상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육기관과 월 수입이죠. 교육기관과 월 수입을 보내주고 피어슨에 체크되어 있는지 양측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옵션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체크한 후에 대응변 결측값 제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자, 평균, 표준 편차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0.264, 0.000. 약간 좀 업데이트가 좀 되면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러한 별 차이는 없는 상관이 있는 형태로 나왔다. 자, 이걸 그대로 이기해서 주면 돼요. 이기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4번 보죠. 응답자의 성별, 남과 여에 따라서 양식류 선호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자, 표본이 남자와 여자예요. 이를 위해서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표본이 두 개인데 원래는 뭐 해야 돼요? 독립표본 T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무시하고, 그죠? 무시하고 그냥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메뉴를 한번 이용해 보자 라는 의미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죠?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죠? 독립표본 T 검증을 해야 하지만 그냥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메뉴를 가지고 한 겁니다. 당연히 분석 방법을 선택한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틀렸습니다. 틀렸지만 이 메뉴를 한번 써보자 라는 의미니까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나온 대로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결과 중 빈칸을 채워라. 그래서 뭐 성별에 따른 평균, 그 다음에 n의 개수, 표준 편차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 분석에서의 그룹 간 그룹 내의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요의 확률. 위의 문제 나의 결과를 해석해라. 그죠? 여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리해보라 라는 거죠. 자, 원래는 독립표본 T 검증을 해야 하지만, 그죠?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메뉴를 가지고 그냥 해본 겁니다. 평균 비교에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으로 가고요. 자, 종속변수의 양식류 만족도. 그죠? 자, 요인의 성별. 그죠? 성별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 그 다음에 계속해 주시면, 자, 성별이 독립변수, 성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남자라서 이렇고, 여자라서 이렇고, 이제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고요. 종속변수에는 양식류 만족도라고 써주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론 배치 분석의 결과,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아노바 분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표에다가. 그죠? 자, 각각에 옮겨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대로. 그죠? 네, 그러니까 분석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방법대로 정확하게 분석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뉴를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 찾아서, 그죠? 정확하게 분석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옮겨 적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412로 유의 수준을 벗어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양식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규모 가설이 채택이 된 거죠. 자, 유의 수준이 벗어났어요. 유의 수준을 유의 확률이 0.412로 유의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규모 가설의 채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죠. 자, 분석에서요, 평균 비교에서 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으로 갔어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다. 그래서 종속변수의 자, 일식류 만족도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요인의 성별을 보냈어요. 성별. 그 다음에 옵션에서 기술 통계 선택해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의 결과 값이에요. 그래서 기술 통계, 아노바, 그죠? 이 두 가지에서 나온 n값, 평균, 표준 편차, 그죠? n값 2.47. 평균 값이죠.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양식류 만족도죠. 일식류 만족도가 아니라. 다시 해볼게요. 평균 비교에서
일식류 만족도가 아니라 양식류 만족도인데 값이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옵션 확인하고요. 확인. 했더니 2.47, 그죠? 평균값, 그 다음에 2.52. 그 다음에 N은 215, 160, 375 맞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0.586, 0.549, 0.570. 그 다음에 그룹 간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유의 확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의 확률이죠. 유의 확률, P값이에요. P값에 따라서 여기가 0.05보다 크거나, 그죠? 크면, 0.05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자, 귀무가설의 채택이에요. 귀무가설의 채택. 그죠? 작으면, 자, 대립가설의 채택이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뭐였어요? 귀무가설은, 자, 양식류의 양식류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 그죠? 성별에 따라서, 자, 남자와 여자가 남자라서 양식을 좋아하고 또는 여자라서 양식을 좋아하고 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양식류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그죠? 있다 그러면은 자,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요. 항상 H0 귀무가설은 없다고요. 그 다음에 H1에서 N까지 대립가설은 있다라는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죠?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죠. 5번 문제. 보면 월 소득을 종속 변수로 두고 성별, 연령, 교육 기간을 독립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그죠? 자, 종속 변수, 그다음에 독립 변수, 성별, 연령, 교육 기간. 그래서 변수가 3개니까 다중 회귀 분석에 해당이 되네요. 이때는 독립 변수는 선형, 그죠? 항상 선형을 가정하고 분석을 대부분 합니다. 변수들 중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는 관측값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자,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분산 분석표를 완성해라. 유의성과 관계없이 모든 독립 변수를 고려한 회귀 방정식을 작성해라. 유의성과 관계없이 항상 뭐 문제 보면 이런 말 많아요. 유의성이 유의하지 못한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회귀 방정식을 세워라가 문제에 자주 나왔으니까 회귀 방정식은 여러분이 꼭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 결정계수는 뭐야? R 제곱값이죠. R 제곱. 그다음에 수정된 R 제곱값을 구해서 여기다 옮겨 적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어렵지 않아요. 작업형은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선형을 선택하고요. 자, 종속 변수는 월 수입, 영향을 받는 변수죠. 영향을 주는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교육 기간에 따라서. 그죠? 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독립 변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변수 입력 방법에 이 변수들을 입력할 때 후진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통계량, 추정 신뢰, 그다음에 모형 적합, 기술 통계, 공산성 진단, 터빈 왓슨, 그다음에 케이스별 진단을 각각 체크하고 계속을 합니다. 이 후진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교재 앞에서 이론에서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죠? 자, 여기서는 후진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그죠?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를 빼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 처음엔 다 하고 그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를 하나 뺀 다음에 또 분석하고 이런 형태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후진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후진이라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분석의 결과를 자, 정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그죠? 회귀 분석 이 표를 보고 회귀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회귀 방정식을 작성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회귀 분석을 실행해라 라고 했어요. 분석에서요, 그죠?
자, 회귀 분석으로 가서 선형으로 갑니다. 선형. 그래서 종속 변수에는 자, 월 수입을 보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립 변수에는 성별, 연령, 성별에 따라서,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교육 기간에 따라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력 방법은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다 넣어서 영향을 주는 변수나 영향을 안 주는 변수나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후지는 영향을 처음엔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은 빼나가는 그런 방법이 후진이잖아요. 그래서 후진을 선택해 봤어요. 여기서는 이 부분. 자, 그다음에 통계량에서요. 추정값, 신뢰 구간, 더빈 왓슨, 케이스별 진단, 기술 통계량, 공선성 진단. 그죠? 여기까지 체크하고 계속 한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기술 통계, 그죠? 상관계수, 입력 제거된 변수. 자, 이 입력 제거된 변수를 보면 이게 독립 변수, 이게 종속 변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n의 개수가 몇인지, 그죠? n의 개수 375명을 분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아노바 분석, 그 다음에 개수, 이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공선성 진단, 변수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는 게 VIF 값, 그죠? 그 다음에 상태지수, 그 다음에 공차, 뭐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자체는 시험에는 안 나왔었어요. 대부분 보면 이 표를 보고 옮겨 적어라, 하는 형태, 또는 뭐 회귀 방정식을 세워라, 뭐 이런 형태로 시험이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 2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창의적이다라고 보면 회귀 방정식을 써라 라고 하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143, 그죠? y는 a 플러스 bx, cx, dx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43, 707,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여기가 성별이 15.905 가로 열고 성별, 그 다음에 플러스 3.273 가로 열고 연령, 그 다음에 6.963 가로 열고 교육기간이라고 하면 회귀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개수 R값이죠. 그래서 R제곱값과 수정된 R제곱값, 그죠? 회귀 방정식의 설명력이라고 했어요. 설명력, 그죠? 그 다음에 더빈 왓슨 값은 뭐라고 그랬죠? 이 방정식, 이 분석 모형 자체가 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잔차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게 자 0과 4 사이의 값을 갖고요. 2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유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뭐 이게 다 제가 그 앞에서 이론에서 작업형 이론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요한 것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하고 문제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선별해서, 그죠? 정확한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나머지는 뭐 그냥 난 놓고 기억자 쓰는 거예요. 그죠? 분석 결과 보고 그대로 채워 넣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